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깊은 옹달이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책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어린이 독자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또 얘기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카톡창을 통해서 나눠준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좀 읽어보죠. 박지원은 그 당시 유교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다. 모든 감정은 눈물을 유출할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이 깊은 것을 보니 그는 또한 세상의 이치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깊은 사람이랑 여행하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박지원은 감성이 많이 발달한 것 같다. 요동벌판을 보고 나서 한바탕 울 것 같다 보니 덕과 마음을 모두 가진 훌륭한 사람인 것 같다. 네, 어, 박지원은 학자로도 꽤 훌륭한 사람으로 이야기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만날 여러 학자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 박지원의 어떤 소개되는 것들은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하기로 하고요. 다음 글을 읽어보죠. 나는 박지원이 책문을 지나서 청나라에 들어간 것이 가장 인상 깊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물론 마을을 많이 벗어나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 청나라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게 신기하고 놀라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책문을 지나 청나라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도 궁금했다. 이제 책을 읽어보면 그쵸? 이제 박지원은 배를 타고 건너가고 사실은 말을 타고 많은 시간을 직접 걸어서 이동을 합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갔던 게 아니니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제 여행이었을 거고 청나라를 어떻게 경험했을까? 아마도 그 부분은 오늘 우리가 같이 볼 2부 이야기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부 제목은 이렇습니다. 청나라가 일어난 심양을 지나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5일 동안 심리하에서 소옥산까지 모두 327리. 심양은요. 지금은 이제 심양은 우리 한자를 우리식으로 읽은 거고 중국어로는 션양이라고 합니다. 요령성의 가장 큰 도시고요. 어, 한번 찾아보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교통의 요지구 그리고 책에도 나와 있지만 먼 옛날 청나라가 처음으로 수도를 삼았던 곳이고요. 물론 나중에는 지금 이제 연경 오늘날의 북경 베이징으로 수도를 다시 옮기죠. 그래서요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언젠가 한번 심양에 가본다면 옛날 청나라 궁궐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20몇 년 전에 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큰 도시여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책 내용을 좀 한번 보죠. 54쪽. 바로 이제 심양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았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일찌감치 떠나 요양성 밖 멀리 되돌아보았다. 나무숲은 자욱한데 수없는 새벽 갈까마귀가 들판에 날고 한 줄기 아침 연기는 하늘가에 가로뻗쳤다. 눈부신 햇발이 솟아오르니 상서로운 아지랑이가 내 둘레를 가없이 퍼져 걸림도 막힘도 없다. 어허 참, 여기야말로 영웅들이 수없이 싸웠던 땅이로구나. 영웅 장사들이 범과 용처럼 날고 뛴다 해도 천하를 두고 마음을 놓고 못 놓는 것은 오로지 요동벌에 달려 있다. 요동벌이 조용하면 나라에 난리가 일어날 턱이 없을 것이요. 요동벌이 소란하면 천하의 병마들이 쇠북 소리를 요란스레 울릴 것이다. 어째서 그럴까? 이곳은 끝없이 넓은 들판이라 지켜내기가 참으로 힘들다. 그렇다고 내버려 두자니 오랑캐들이 꼬리를 물고 쳐들어와 담 없는 마당이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곳을 언제나 마음 못 놓는 땅으로 여겼다. 천하의 힘을 끌어모아서라도 이곳을 지킨 뒤에야 나라가 평안했다. 오늘 보니 이 사이 100년 동안 세상이 잠잠한 까닭이 어찌 한갓 도덕 교육과 정책만이 전 시대보다 낫기 때문이겠는가. 심양은 청나라가 처음 일어난 곳이다.
청나라가 동으로는 영고탑에 닿고 북으로는 열하를 누르고 남으로는 조선을 어루만지면서 서쪽 곧 북경으로 향하자 천하가 감히 꿈틀도 못하였다. 근본을 튼튼히 아는 점에서는 전 시대에 될 바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요동 땅에 발길을 들여놓은 뒤로 뽕나무와 삼대가 우거지고 개소리 닭소리가 잇따라 들렸다. 이곳이 100년을 잠잠한 곳을 보니 오히려 이것이 청나라 황실에게는 걱정거리가 아닐까 싶다. 네. 지금도 이렇게 굉장히 넓은 이제 벌판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벌판 가운데 우뚝 있는 곳이 심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보이지 않는 게 굉장히 재밌을 텐데요. 나중에 그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 심양 같은 도시는 이제 우리가 동북삼성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요녕성, 그 랴오닝성이죠. 중국어로는 길림성, 지린성, 그리고 흑룡광성, 헤이롱지ang. 그래서 요 세 성은 곳곳에 조선족들이 많이 살아요. 심양에도 조선족들이 많이 모여 살아서 한국 사람들이 가면 낯선 나라에 온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익숙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박지원이 글자를 쓰는 걸 이제 뭐라고 할까요? 글자를 써주는데 그 글자를 써주면서 얽힌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박지원이 훌륭한 유학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글도 잘 썼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서예를 잘했던 거고 이 당시에는 글을 잘 쓴다는 게 굉장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이 이제 곳곳에서 글을 써주는데 65쪽 한번 부분 읽어보죠. 전당포 주인이 붉은 종이 2장을 내놓는데 종이 바탕에는 희읍스름한 금빛으로 가늘게 2마리 용문이가 있었다. 주인이 벽에 걸 글귀를 써달라고 한다. 시 한 구절을 쓰니 구경하던 사람들이 입을 모아 좋다고들 떠든다. 주인이 다시 종이와 먹물한 종지를 들고 들어오더니 전방 무늬에 붙일 좋은 글귀를 써달라고 청했다. 나는 길가 전방에서 기, 상, 세, 설이라고 쓴 간판들을 본 것이 문득 생각났다. 마음이 서리빨같이 맑고 깨끗하며 눈보다도 더 희다는 뜻이렸다. 그 간판들을 보면서 장사치들이 마땅히 지킬 본분을 자랑삼아 저런 간판을 걸었나 보다 짐작했다. 그래서 나도 한번 그 글을 써보리라 하고 붓을 먹물을 듬뿍 찍어 내둘러 보니 먹빛이 검 자줏빛이 돌고 진하기도 아주 알맞다. 이윽고 종이 앞에 나 앉아 왼쪽에 설자를 먼저 써놓고 보니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글씨가 잘 쓰였다고 야단들이다. 이어서 다음 글자 세자를 쓰니 더러는 좋다고들 떠들었지만은 유독 전당포 주인은 얼굴빛이 확 달라졌다. 그래서 이제 기상세설이라고 하는 4글자를 써주는데 이 전당포 주인이 안 좋아합니다. 맨 마지막 이제 단락을 보죠. 잇따라 상자와 기자를 단숨에 쓰고는 오른쪽부터 차례로 붙여 읽으니 큰 글자로 기, 상, 세, 설 넉자가 뚜렷하다. 전당포 주인은 고개를 쩔쩔 흔들면서 말했다. 당치 않은데? 나는 불쾌했다. 또들 봅시다. 인사하고 일어서 나오면서 속으로 괘씸해서 투덜댔다. 촌뜨기 놈들이 글씨 잘 쓰고 못 쓰는 것을 알아볼 게 뭐람. 뭔가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는 좋은 글을 써줬는데 뭐 이렇게 툴툴대고 있어. 자, 이어지는 장면을 한번 보죠. 이제 박지원이 보면은 요즘으로 치면 그냥 가게 같은 데도 들어가 보고 아무나 집에 가서 사람을 만나보고 막 그러죠. 그리고 구경하는 것도 막 좋아합니다. 되게 호기심도 많고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교류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글자를 써주고 그러는데 70쪽 다시 한번 기상세설을 씁니다. 읽어보죠. 맨 밑에서 4번째 줄입니다. 나는 어제 전당포에서 기상세설 넉자를 썼다가 주인이 달갑지 않게 여겼던 분을 오늘에야 풀어보리라 생각했다. 댁에서는 가게 머리에 붙일 그럴듯한 글씨가 필요 없소. 내가 물으니
전방 주인들이 모두 반색을 했다. 필요하다 뿐이겠습니까? 나는 이내 기상세설 넉자를 썼다. 사람들이 모두 어리둥절하여 얼굴 마주 쳐다보는 품이 어제 전당포와 같았다. 나는 속으로 참 괴상한 일이라 생각하고는 다그쳐 물었다. 글 뜻이 맞지 않소? 맞지 않다마다요. 우리는 부인네들 머리 꼬지만 사고 팔 뿐이지 밀가루 가게가 아닙니다. 그제야 비로소 잘못한 것을 깨닫고는 어제 일이 몹시 부끄러웠다. 그래서 선뜻 말머리를 돌려 다 안다오. 그저 한번 써봤다오 하고 얼버무리고 말았다. 지금 이제 박지원은 청나라에 와서 길거리를 가다 보니까 기상세설이라고 하는 글자들이 곳곳에 보이는 겁니다. 야, 서리빨처럼 흰 눈처럼 맑고 희다라고 하는 저 말이 너무 좋아서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거를 막 써준 거예요. 근데 청나라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청나라 사람들의 말에서 힌트를 얻었죠. 그가 말하죠. 밀가루 가게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71쪽 맨 밑에 한번 읽어보죠. 숙소로 돌아와 이 이야기를 해주니 어제 엉뚱한 것을 쓰던 대목에서 배를 쥐고 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기상세설이 붙은 가게를 보니 틀림없이 밀가루 집이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라 가루의 부드럽기가 서리와 다툴만 하고 희기가 눈보다 더 낫다고 자랑하는 뜻이었다. 그러니까 희고 깨끗한 밀가루를 우린 쓰는 집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간판을 보고는 그걸 잘못 이해했던 거죠. 그러니 밀가루집에 있는 그 표현을 써주니 좋아할 리가 없죠. 우리가 이제 이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읽다 보면 오늘날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문화 차이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라 하더라도 나라마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오늘은 소개하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책을 읽어보면 약대, 그러니까 약대는 낙타예요. 낙타를 구경을 놓쳐가지고 말에서 졸다가 그걸 후회하는 장면도 있고 또 밤에 나가 놀고 싶어가지고 누가 나 찾으면 화장실 갔다고 해라 라고 하는 좀 소소한 재미있는 장면들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2부 이야기를 나눠보았고요. 여러분들이 책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약간 이제 책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낯선 곳을 여행하는 옛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를 한번 상상해 보면 또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 여러분에게도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좀 낯설잖아요. 그러면서 옛날에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고 지켜보면 재밌겠죠. 참고로 여러분이 나중에 중국을 여행 가면 한국과 같은 표현인데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두가 그렇습니다. 제가 좀 이따 만두를 먹을 생각이라서 만두가 떠올라서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만두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요 만두 한자를 그대로 쓰면 똑같은 이제 우리가 읽는 만두를 똑같이 써요. 근데 중국어로는 만터우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만터우를 주문하면 여러분 놀랍니다. 야, 이건 만두가 아니잖아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먹던 꽃빵 아니면 속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밀가루빵을 만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만두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는 교자, 짜오즈 아니면 포자, 빠오즈. 그래서 짜오즈나 빠오즈를 먹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만두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여행하면서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메시지창에 남겨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편 유튜브에 이렇게 제가 차곡차곡 저장을 하고 있는데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이게 또 좋아요를 받는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라디오에 대한 약간 이렇게 로망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책 얘기를 나누고 뭐 얘기를 짤막짤막하게 여러분과 나누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듣는 것이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자, 날씨가 쌀쌀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요. 또 저는 내일 3부를 가지고 만나죠. 3부는 산해관 가는 길. 산해관이 어떤 곳인지
그 이야기는 내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내일 만납시다. 안녕.